봅시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과 혹은 반대 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골라내야 되는 거야. 자료 1번부터 볼까? 자료 1번. 전 세계 100개국의 공공조직 운영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00개국을 ABC 집단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1-2에서는 부패지수, 그 다음에 X축, 정부 신뢰도 Y축으로 할 때 ABC 집단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러면 ABC가 뭔지를 확인하면 돼. 자, 보기 한번 보세요. 자료 1번에 공무원이 표준화된 시험에 따라서 선발됐어. 이게 능력주의지, 그지?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연봉은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됐는가. 자, 이것도 능력이죠, 그지? 뭐 이런 거야. 먼저 표준화된 시험 매우 그렇다가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아니다가 1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C집단이 능력 성과주의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죠.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야. 그건 능력주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공무원 연봉을 성과 기준으로, 당연히 능력주의지. 매우 그렇다. 여기서 집단을 본다면 C집단이 능력주의에 해당된다고 보겠지, 그지? C, 그 다음에 B, A 순서대로, B가 중간이니까. 그럼 자료 1-1은 공무원이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요. 그 다음에 하향식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 맞고요. 그래서 C 집단이 가장 능력주의가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B, 그 다음에 A가 가장 능력주의에서 멀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C 집단이, 지금 보니까 C 집단이 정부 신뢰도 측면에서 본다면 C 집단이 분포하고 있는 게 여기야.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지. 왜냐면 반비례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포하는 건 당연히 A 집단이 돼야 되겠지. 정확하게. 자, 능력주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두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공공부문이에요. 여기 다른 데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능력주의가 높으면 부패지수는 낮고 정부 신뢰도는 높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료 1-1, 1-2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자료 2로 가볼게. 자료 2. 능력주의. 1980-90년대 이후에 능력주의를 기반하여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능력주의가 적용된 거야. 그랬을 때 2-1은 시기별 노동 숙련도에 따른 고용 비중의 변화율. 변화율이야. 고용 비중이 높으면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전에 하고 나중에 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1900년도에 고용 고숙련 노동, 이건 저숙련 노동이고 여기는 중간숙련 노동이야. 그러면 1990년대에는 5%였는데 2000년대 6%, 여기는 8%. 그래서 고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조금 증가했어. 됐죠? 그 다음에 중간 숙련자의 노동 비중은 완전히 마이너스야. 훨씬 더 감소폭도 커. 저숙련 노동자는 들쭉날쭉이네, 그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2-1의 자료를 살펴보면 시기별 그래프를 보니까 변화율이 달라지고 있는데 능력주의가 확대되면 일단 고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잖아. 조금씩이라도. 자, 그 다음에 중간 노동자가 문제인데 중간 숙련 노동자한테는 능력주의 때문에 고용 비중이 확 줄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됐지?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다? 능력주의는 고숙련 노동자한테 유리하다. 저숙련 노동자는 이거는 그 변화가 증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주의냐 아니냐에 판별할 때 뭐 구체적인 자료로 쓰기엔 좀 그래. 그리고 이미 고숙련 노동자하고 중간숙련 노동자를 가지고 능력주의 확대가 고숙련자한테는 유리하고요. 중간숙련자한테는 고용 비중이 확 줄어드는 상대적으로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시기별 노동 숙련도에 따른 실질 평균 소득 비율. 자, 실질 평균 소득이야. 숙련도가 높다는 얘기. 실질 평균 소득이 높을 수도 있고요. 낮을 수도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중간 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을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숙련자 노동비. 그러면 분자가 높다는 얘기는 고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 배율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자 1.4였던 경우가 5.3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야 실질 평균 소득이 고숙련 노동자는 90년대에 비해서 2010년도에 5배, 거의 약 5배 정도의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자 중간 숙련 노동자가 B고요. B가 분모야. 그 다음에 저숙련 노동자.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의 소득 평균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0.8로 약간 증가했어. 약간 증가했다고. 그런데 고소득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90년대에 비해서 중간 숙련 노동자의 5배 정도를 더 받게 됐다. 그러니까 확 올라간 건 거기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2-2에서는 노동 집단별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5배나 증가했고요. 저숙련 노동자는 거의 변화 추이가 거의 있긴 있는데 조금 증가했다. 아주 조금 미미하다, 미약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고숙련 노동자는 능력주의를 하는 게 훨씬 좋죠. 숙련도니까. 그래서 이 숙련도는 얼만큼 그가 자기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빨리 완벽하게 하느냐. 이 숙련도거든. 숙련도를 따지면 고숙련 노동자가 이렇게 실질 평균 소득이 확 올라왔으니까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지. 중간 소득 숙련자보다. 자, 그래서 저숙련자는 그렇게 변화폭이 없으니까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본다면 별로 증가하지 않고요. 얘는 확 증가하고요.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차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으로 가볼까? 자료 3번에 3-1 보니까 요거는 3- 15개 국가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제도와 청소년의 학교 생활을 조사한 결과래. 자, 3-1이 그거야. 자, 3-1 볼래? 각국의 고등학교 교육제도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상대평가 등급제 비평균 평준화. 이게 중요한 거지. 비평준화. 일은 실시하는 거야. 실시하는 학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0은 상대적으로 실시 안 하는 거거든. 자, 주당 학습 시간을 한번 따져볼게. 얘는 56, 얘는 62, 얘는 78, 밑으로 54, 60, 70이다. 자, 비평준화 학교도 70, 그 다음에 86, 75, 70. 그럼 최하가 54인데 얘 빼놓고 거의 다 60, 70에 해당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주당 평균 학습 시간이 엄청 많다는 얘기고. 됐지?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얘네들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따져볼게. 7.2, 얘는 3.9, 얘는 3.7, 그 다음에 얘는 5.6, 얘는 2.5, 그 다음에 5.8, 그 다음에 4.4, 3.3. 그래서 교우관계가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 예외적으로 이런 데는 좀 높긴 한데 얘네들 빼놓고 다 따져봐. 다 대부분이야. 3.7 요 정도. 얘는 아주 확 떨어지죠. 얘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비평준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주당 평균 학습 시간이 평준화 학교보다 상대등급제, 상대평가 등급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상대평가 등급제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자, 상대평가 비교해 보세요. 상대평가. 그 다음에 상대평가, 얘도 상대평가. 얘는 다 전부 다, 야, 얘네들은 다 상대평가하고 있구나. 동일하게 나왔네. 근데 얘가 봐봐. 얘가 중요하죠. 얘는 상대평가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교우관계가 높아. 그지? 눈에 띄지, 그지? 그 다음에 학교생활 만족도도 지금 보면 만족도가 얘는
자, 비평준화 고등학교고 교우관계 만족도는 7.2, 학교생활 만족도는 6.4. 근데 여기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상대평가 등급제를 안 한다는 요인이 확실히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상대평가를 다 적용해 봤더니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부터 그렇고 학교생활 만족도도 좀 떨어진다. 5점이 평균이면 평균, 이거 확 떨어지네, 그지? 그렇지. 기껏해야 5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게 이제 학교생활 만족도가 5점 정도면 절반이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5점 언저리에 있는 어간에 있는 그 부분 말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1.5도 있고요. 만족도가 거의 없다는 뜻이지. 그러면 3-1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상대평가제하고 두 번째 비평준화 학교에 수업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능력에 따라서 공부를 누가 수용할 수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치열하다. 그래서 교우관계 만족도도 떨어지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또 함께 떨어지는 거다라고 나타나는 거야. 능력주의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건. 능력주의를 하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많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3-2로 가볼까? 자, 조상목 간의 상관관계, 상대평가 등급제, 이렇게 요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다. 그러면 비평준화 고등학교이면서 상대평가하는 등급제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주당 평일 학습 시간, 비평준화 이렇게 들었어. 그 다음에 주당 평일 학습 시간은 똑같이 돼야 되겠지, 그지? 교우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요거대로 봐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학교생활 만족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한 역관계가 형성되는 거고요. 0은 상관관계가 없고요. 매우 강한 관계는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럼 자료 3-2를 보면 능력 위주 학습 시간 뭐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와는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긴 플러스 값이고 여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결정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평준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주당 평균 학습 시간이 높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역의 관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관계인데 주당 평균 시간이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교우관계 만족도가 플러스잖아. 생활 만족도도 플러스잖아. 요거는 주당 상대 등급제도 아니고 비평준화도 아니고 이것도 적기 때문에 교우관계 만족도, 생활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비평준화 주당 학습 시간에 이건 플러스 값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교우관계 학교생활 만족도는 떨어진다. 역시 능력주의의 문제점, 구성원 간의 경쟁관계라는 문제점,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 학교생활에 불만족스럽다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니까 얘도 안 되겠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자료 선별이 들어가는 거야. 자료 4번 볼까? 인하공방에서 두 명의 숙련대 가죽세공인 구두와 가방을 생산한다. 인하공방의 노동시간은 주당 30시간이며 주 5일 남은 5, 6, 6시간이야. 각 노동자별 생산 능력은 서로 다르다. 4-1의 노동자별 주간 생산 가능 곡선으로 각 노동자가 주어진 노동시간을 배분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주 제품을 조합한 거다. 자, 제품별로 동일한 시간에 투입하게 한 작년까지는 생산성은 A0, B0에 위치했지만 노동시간을 자율로 정하고 늘어난 생산량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대. 능력주의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좋으면 자료를 쓸 거야. 올해에는 각 노동자의 생산성이 A1과 B1으로 이동하여 구두와 가방 한 개당 성과급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A, B 노동자. 자, 가방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볼까? 자, 가방은 6개에서 12개로 늘었네, 그지? 잠깐만. 구두 6. 자, 잠깐만. 구두 6. 자, A 노동자는 실선이니까 한번 볼게. 실선. 그러면 A 노동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그 다음에 B 노동자는 B0에서 B1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비노동자는 12개의 구두를 생산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A 노동자는 12개의 가방을 생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 노동자는 가방을 만드는 숙련도가 높아. A 노동자한테는 있잖아. 가방만 만들게 하는 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쪽에 가깝다고. 그리고 B 노동자는 구두를 만드는 능력, 구두의 숙련도가 높다고.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 가능 수량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비교우이고 비교우위라는 게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 둘 다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거. 이게 비교우위란 말이야. 역시 A0였던 그 가방하고 자, 이 6개라고 칠게. 그 다음에 6개가 아니구나. 6개가 안 되네. 자, 그러면 7개로 해볼까? 얘는 7개로 해볼게. 그 다음에 얘는 밑으로 내려오면 4개로 할게. 그러면 11개 정도를 생산했다고. 2개 합쳐서. 그죠? 그럼 B 한번 볼까? B는 이 정도 하면 뭐 절반이니까 3개 정도 가방을 생산하고요. 쭉 내려오면 6개. 그럼 9개 정도. 3 플러스 6 하면 9개 정도의 생산성을 가졌는데 A는 지금 7 플러스 4 하면 11개의 생산성을 가졌는데 이게 A0, B0일 때야. 네, A1, B1으로 가니까 12개씩. 그래서 여기서 구두하고 가방은 하나는 하나로 치는 거야. 뭐 가방은 둘로 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게 마지막 부분에 개당 생산성 성과 부분은 동일하다. 그럼 결국은 A도 B도 모두 비교우위 상품을 선택하면 생산성이 12로 높아지는 거지. B 같은 경우에는 더 훨씬 더 많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2개 정도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A는 1개 정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가방을, B는 구두를 선택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훨씬 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성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 능력을 발휘한 거니까 능력주의에 해당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위에서 자료를 쭉 검토해 봤으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능력주의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 먼저 2-1번 보니까 2-1번 자료 2번 2-1은 능력주의지. 고숙련 노동자하고 저숙련 노동자, 중간 노동자가 있는데 고숙련 노동자는 이렇게 시기별 숙련도에 따른 비중이 증가잖아. 획일적으로. 자, 능력주의 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중간 숙련 노동자. 알았어? 그럼 능력주의 반대하는 사람은 자료 2-1에 중간 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걸 분석하면서 성과주의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 중간 숙련 노동자한테는 특히 치명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1을 했으니까 2-2 한번 볼까? 2-2는 나왔네. 노동 숙련도에 따른 실질 평균이 이렇게 5배 정도 늘었다라고 하니까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3-1을 보면 상대평가 같은 이거는 반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학교생활 만족도까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반대의 논리가 안 쓰고 제일 처음에 거 빠뜨렸네. 이 자료 1번도 뭐라고? 이게 이제 능력 위주의 선발과 성과를 위주의 급여 체계. 이 집단이 C 집단이고 C 집단은 능력주의에 가장 적합한 집단이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로 가는데 문제는 자, 능력주의의 A 집단은 공공 부분에서 부패 지수는 상당히 적고요. 정부 신뢰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다. 능력주의의 어떤 장점이 발휘되는 집단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자료 1-1, 1-2, 그 다음에 2-1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도 활용하면 되고요. 3번 자료는 필요 없고 3-2도 마찬가지고 반대하는 쪽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자료 4번에 능력주의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았어? 이번에는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반대의 주장에 근거해서 자료를 분석해보면 자료 2
자료 3이 일단 거기에 해당된다. 자료 2-1 능력주의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숙련 노동자한테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중간 숙련 노동자한테는 굉장한 굉장히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고 고용 비율이 떨어진다. 현저하게.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지만 약간의 증가는 증가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핵심인 거지. 중간 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감소한다면 감소폭이 크다고. 이 사람들한테는 능력주의를 하면 오히려 고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자, 자료 2-2 능력주의의 확대가 중간 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도 역시 고숙련자와 격차가 벌어진다.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와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결국 능력주의가 확대되면 중간 노동자의 고용 비중과 평균 소득은 줄어들고 앞에 거 정리한 거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의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숙련 노동자와 중간 저숙련 노동자의 차가 벌어진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료 3-1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실시를 했어.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미친 행복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행복 정도가 만족도야. 상대평가 등급제와 고등학교 비평준화 교육정책은 개인의 능력, 학습 능력이지. 여기서는 학습이라고 해야 되겠지. 학습 능력을 전제로 세운 정책이고 교우관계 혹은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상관관계로 정리한 자료 3-2를 분석해보면 상대평가 등급제하고 고등학교 비평준화 얘가 있잖아. 전제가 되면 학습시간은 일단 길어지고요. 구성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교우관계의 만족도 감소하고요. 학교생활 만족도도 떨어진다. 역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다. 이런 뜻이야. 이를 통해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은 청소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습시간이 늘어나 교우관계는 멀어지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의 심리적 만족감, 여기서는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게. 심리적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는 결과로 3-2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시작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능력주의를 반대한다. 여기다 써야 돼. 알았어? 왜냐면 선택하고 그랬으니까 반대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네.